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네요. 조금 전에 제가 본부석에서 물어보니까 대구에서 경찰 추산 5만 2천 명, AI 촬영으로는 18만 명이라 하던데 오늘이 그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광주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많이 왔었고, 그 광주에 우리가 집회한 직후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 하던데 그 응답이라 생각해서 너무나 우리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한잔 마시고. 탄핵 반대 집회를 2030이 먼저 이끌었는데 그 뒤로 4050, 6070, 80이 개몽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전국 대학생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4.19를 대학생들이 이끌었고, 5.18을 광주 시민들이 이끌었고, 1987을 다시 대학생들이 일으켰습니다. 이번 우리 탄핵 반대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 마찬가지로 2030에서 시작해서 전국 대학생들이 이제 화답하고 전 국민들이 화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고, 작은 누나, 형님, 여동생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2남 3녀 5남매인데 부부끼리 다 왔습니다. 누나야 어딨노? 형님, 형수님, 우리 큰 자형, 작은 자형, 여동생 모두 사랑하고 고맙고 우리 형제들도 함께 대한민국 살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 연설문을 오늘 마무리하는데 국민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서 금식기도 하면서 금식하면서 오늘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전한길은 절대 이름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머슴입니다. 여러분들의 종이고 심부름꾼이니까 오직 구호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우리 구치소에 갇혀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고 계시고 전 국민들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함성이 절대로 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고 무너지기 직전에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살려내고 계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 속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교든 가톨릭이든 부처님을 섬기는 불교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오늘 이 자리처럼 수십만 명이 함께 그리고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함께 마음껏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만약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모두가 사라질 것이고 조금만 비판하면 고발당하고 또 감옥에 끌려가고 검열당하는 중국화되고 사회주의가 되는 그런 국가를 맞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전한길이도 벌써 2번이나 고발당했습니다. 저를 고발한 놈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러한 저를 고발하고 마음대로 카카오톡 검열하려고 하고 국민 협박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29번의 탄핵과 상상할 수도 없는 예산 삭감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연이어 반발하는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무조건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공수처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민주당과 한 통속이 되어서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하고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걱정과 위기감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살리자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고발당한 뒤에 제가 길러냈던 제자들 2030 세대들 돈 없고 힘없는 이 청년들에게 민주당이 고소 고발 협박한다면 우리 2030 청년들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참다 못해 이렇게 집회에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여의도 집회에서 참석했을 때 먼저 나온 2030 세대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한미동맹 강화, 대한민국 살리자 외쳤던 그런 분들께도 늦게 합류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펄럭이는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와 함께 우리를 함께 지켜주고 있는 미국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것이 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살리는 길임을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먼저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어주신 2030 세대분들과 우리 먼저 나오신 연세 드신 모든 분들께 마음껏 태극기 흔들고 마음껏 성조기 흔들어서 바로 당신들이 옳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고 여러분들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이 진정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인공들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살아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곳에 계신 20만 명 가까이 되는 대전 시민들을 포함한 충청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달려오신 국민 여러분, 동영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수백만 명이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와 계시는 많은 언론 기자분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 이렇게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수호하자는 외침을 보고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 이곳에 모인 수십만 목소리가 들리는지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들은 우리 서민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가진 것도 더 많고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곳에 모인 우리 국민들, 당신들만 크는지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서민들보다 잘나지 못하고 당신들만큼 가진 것 없고 당신들만큼 많이 못 배웠습니다마는 이곳에는 보시다시피 연세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거 적지만 여기 와서 각자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온전히 애국심 하나로 모인 우리 국민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보기에 미안하지 않습니까? 2030 세대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기에 나와야 됩니까?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주말에 어느 누군들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와 있는 우리 서민들 보기에 정치하는 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높으신 분들께 그분들이 당신들이 제대로 했으면,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된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왜 나왔겠습니까? 부디 정치하시는 분들, 수사하고 계시는 분들, 헌법재판관님들, 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다면 당신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성읍을 에워쌌고 포위당했을 때, 그런데 그 성 안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고 삶아 먹을 만큼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한 성문 앞에 버려진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당연히 성 밖으로 쫓겨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결국 굶주려서 굶어 죽기 직전에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차라리 우리 맞은편에 있는 저기 있는 곳으로 가자. 만약 그곳에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그 성에도 굶주림이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 아닌가. 그런즉 우리가 가서 적에게 항복하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적의 캠프에 도착하니 먹을 것과 가축과 모든 재산들을 외적들이 그대로 남겨두고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 그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내게 하셔서 그곳 사람들은 수많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모두 도망가고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집회에 나가서 연단에 처음 서려고 할 때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 선생님 부담도 되시겠지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나병 환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 일어나기 전까지 제가 아는 지식인들, 주변 사람들조차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끝이 났다, 희망이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모두가 한 통속이 되고 좌파 카르텔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재명 민주당과 결탁한 중국과 사법부, 언론까지 모두 장악했고 도저히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 폭주에 도저히 참다 못해서 이러다가는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는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사회 곳곳에 여러 기관에 좌파 카르텔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적나라한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많은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주 집회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찬가지로 전남대, 조선대가 다시 시국선에 동참해서 그 광주 시민들에게 우리 울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 여론조사 보니까 전남 광주 지역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희망이 생겼고 꺼지지 않는 불씨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6년간 35년간 일제 식민지배를 받았고 그 뒤 5년 만에 다시 또 6.25 전쟁을 통해서 300만 명 이상의 희생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그 속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리고 국방은 철저하게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켜준 덕분에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는 나라에 살게 되었고 지난해 기준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군사력 5위, 첨단 디지털 제조업 강국 세계 5위, 그리고 우리를 35년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누르고 지난해 전 세계 국력 6위에 올랐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8위고 우리가 일본보다 2계단이 높은 전 세계에서 국력 6위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당신께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 위해서 자식 위해서 희생한 덕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강합니다. 97년 IMF 외환 위기 때도 전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바로 IMF 외환 위기를 모두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런 위대한 저력이 있는 바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우리나라 수출액이 6,800억 달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 성과를 낸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원수입니다. 그런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갇혀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민주당과 중국과 북한과 결탁한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너무 걱정되어서 모두 다 대한민국 살려내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갇혀 계시고 국무총리도 없고 안보 책임 국방부 장관도 없고 치안 안전 담당 행안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저 민주당은 탄핵 이 연속이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이 국민을 얼마나 배신했는지,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국민 배신 10조를 발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국민 배신 1조. 민주당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 연설하러 갔는데 민주당은 아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들고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러 가면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최소한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것이 최소한 국회의 품격이고 국격이며 그것이 바로 최고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라지 않겠습니다. 저 민주당 놈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뽑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퇴진을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에 의하면 북한의 지령하고 똑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께 묻습니다. 과연 이러한 민주당의 지시 정말로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할 짓입니까? 응답하라! 민주당의 국민 배신 2조, 헌정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탄핵, 지금은 탄핵에 대행의 대행바주도 탄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29번의 탄핵 중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사드 배치 현황 1급 군사 기밀을 유출하여 중국 측에 넘겨준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안보실장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습니다. 간첩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간첩을 잡으려는 감사원장을 탄핵시켰다는 말은 과연 민주당은 간첩당입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응답하라! 민주당의 국민 배신 3조, 민주당의 29번의 탄핵 중에서 검사들을 탄핵시켰습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이 검사들의 역할인데 검사를 탄핵시켰다는 말은 민주당이 범죄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 탄핵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재명 꼬라봤다고 탄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주당 하는 짓거리가 과연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 민주당은 응답하라.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을 째려봤다고 탄핵시키는 게 답 아닌가? 민주당의 국민 배신 4조,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다들 알다시피 민주당에서는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예산 삭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 특활비 82억을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때는 대통령 특활비가 90억이 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82억을 빵원 만들었다는 것은 대통령을 내쫓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경찰관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경찰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경찰 특활비 기타 보조비도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도 500여 원인데 빵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초급 간부 역시 100매덕 되는 금액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 군 장병 여러분, 경찰 여러분들, 검사 여러분들, 민주당이 과연 여러분들 편인지 아닌지, 민주당 여러분들 편인지 예산을 반영해서 경찰, 군장병 처우 개선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편인지 응답해 주십시오. 민주당 배신 5조. 민주당에서는 12.3 비상기업 직후부터 처음부터 내란 수계로 하고 덮어씌우면서 그 당시 국회에서 탄핵 가결시킬 때 기억나십니까? 김어준 주장한 한동훈 사살조라고 부추기고 급박하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 뒤로는 윤석열 대통령께 외환죄, 대통령은 원래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환죄를 덮어씌우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하고 합작해서 북한의 침략을 요청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환죄 이런 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 김어준 가짜뉴스 그것처럼 지금 마찬가지로 외환죄도 민주당의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응답하라. 외환죄 주장했는 놈들 다 사퇴하고 나가라. 민주당은 사기당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배신, 민주당의 국민 배신 6조. 지금은 내란이라고 또 현수막 내걸고 덮어씌우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내란죄라고 했는데 그 주장한 놈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정언하면서 거짓말하고 짜고 친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내란죄 관련해서 군인들을 김병주 의원이 탄핵 직후에 따로 불러가지고 리허설도 하고 회의에서 거짓말로 짜맞추기해서 곽종건 특전사령관 회유한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홍장원 국정원 차장 거짓말 메모 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은 외환도 사기고 지금 내란죄도 또 사기로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아까 장동혁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공수처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수처에서는
관할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 신청해야 하는데 다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는 밝혀졌지 않습니까? 중앙지법에다가 신청했다가 4번이나 빠꾸당하고 결국은 우리법연구회가 있는 우리법연구회 그 소속 있는 서부지법에다 신청한 거 드러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은 하는 짓이 전부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뉴스에서 공수처 공식 발표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수처장 오동훈은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법연구회 후신이 국제인권부 연구회입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 공수처가 또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아니라면서 자기들은 강아지가 아니라 개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합법적이고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이며 내란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35,000명, 12.12 사태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2만여 명, 이번에 비상계엄 때 국회에 동원된 군대가 280명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숫자보다도 더 적은 280명, 그것으로 과연 국회를 통제하고 그랬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국회를 장악하고자 했다면 실탄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은 실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의결에 따라서 비상계엄은 해제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망자도 부상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합법적으로 대통령 고유 통치권으로서 우리가 알다시피 민주당 행하는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 짓거리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계몽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일어난 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취임식하기 전부터 퇴진을 주장한 민주당, 우리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했던 짓을 국민들은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10% 되었는데 마의 벽 40%를 넘었고 지금은 50% 넘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민주당 스스로 더 잘 알 것입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을 급박하고 또 여론조사 입박하고 카톡 검열하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쓸 자리는 없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의
국민 배신 구조.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께서 답변하십시오. 민주당에서는 자기들 비판하는 거 입털만 하겠다고 국민들 대상으로 카카오톡 검열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협박하기 위해서 젊은 유튜버들도 역시 고발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오자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을 또 협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 7, 80년대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우리가 민주화운동 했던 것이, 민주당 지지했던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는 이런 표현의 자유를 막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된 모습 맞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를 빼고 더불어 독재당입니다. 더불어 협박당입니다. 더불어 사기당입니다. 민주당의 국민 배신 10번째입니다. 민주당의 국민 배신 10조. 이재명이 그저께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당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것을 과연 믿는 바보가 있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재명은 국회의원이 가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국회의원도 체포에 응하겠다 해놓고는 이재명 자기가 체포 상황이 되니까 역시 불체포특권 어기고 결국은 말을 바꾸고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여행 가서 함께 골프 친 사람도 모르겠다고 거짓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이거? 김일성이가 제일 잘했던 게 거짓말 아닙니까? 북한 동포들 보십시오. 공산당 좋다고 거짓말했다가 지금 북한 꼴 보십시오. 공산당이 하는 짓이 언제나 거짓말입니다. 중도 보수라 해놓고는 52시간 주당 근무 시간 이것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고 전 세계가 경제 전쟁 중인데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면은 그거 사업가, 기업가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밤낮 주야로 더 일해서 경쟁에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주당 52시간 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 과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근로자분들도 속지 마십시오. 기업은 망하게 돼 있는 망국법입니다. 이게 또 주 4일째 근무를 고수한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세계가 무한 경쟁 중인데 주 4일째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죽자 사자 군사훈련 받는데 우리는 주 4일만 군사훈련 받고 놀자고 하면 이것은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열심히 일해서 기업도 살아야 근로자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중도 보수라 해놓고는 25만원씩 공짜로 나눠주겠다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25만원 나눠주면 다음에 국민들은 또 손 벌리고 50만원 달라 하도록 만들고 100만원 달라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국민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열심히 일해라. 남의 것 뺏어 먹지 말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정직하게 돈 벌어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 뺏어 와서 나눠주자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과연 국가를 위한 일 맞습니까? 2030 세대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아까 대학교 대표님들도 오셨던데 그 25만원씩 나눠주는 돈이 결국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결국은 국가 부채가 되고 그 부채를 감당해야 될 것은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바로 빚을 갚아야 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중도 보수라고 새빨간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은 중도 보수라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협력하고 북한과도 비슷한 정책을 펴는 민주당은 극좌파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언론에서 민주당 목소리를 내주고 민주당 끈앞을 갖다 그런 논란에 속지 마십시오. 전한길은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우리 민족 지도자 도산 안창호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저는 모두가 근거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좌파 전체주의는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거짓말 사기치고 사기치는 것이 민주당의 좌파들의 본질입니다. 국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흔히 요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이브리드 전쟁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하고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좀 심한 말씀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고 개몽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좌파 세력들이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알고 난 뒤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저는 진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오늘 우리가 집회에 나온 이유가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대통령 직무복귀
그것만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 지금 나와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좌파, 우파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 말하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되느냐, 대한민국이 붕괴되느냐,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초한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초한전이 무슨 뜻이냐면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도 있는데, 그 군사력 이외에 일어나는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국가를 점령하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바로 한계를 초월한 전쟁, 초한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중국이 제 홍콩처럼 우리 남한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고 사회주의 체제를 집어넣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그 현실 자료들을 역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비교를 한다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중국 인구가 15억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30배가 많습니다. 국토 면적은 남한보다 중국이 무려 95배가 넓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로 치면 중국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국토 면적은 거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거대한 중국이 사실상 우리 사우스 코리아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초안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안전 1조부터 지금부터 7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전 1조,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서 친중 정치 지도자들을 중국이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누가 중국 말을 듣고 친중 정치인인가? 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원자력 발전 폐쇄하고 중국에서 수입해온 태양광 완전히 민주당이 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원자력을 붕괴시키고 태양광으로 바꾸고 중국에게 에너지를, 전기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통해서 나오는 플루토늄 추출해서 핵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방어함으로 해서 중국한테 절대로 위협이 되거나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중국의 속임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국한테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감사하다, 고맙다, 쇠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미동맹 속에서 군사력과 국가기밀을 우리 미국하고 한국이 서로 공조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를 보면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 전 우원식 민주당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 갇혀 계시는데, 국가 서열 2위라 볼 수 있는 국회의장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못 가고 어떻게 시진핑을 자기 마음대로 만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을 넘겨주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친중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국민들을 중국식으로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초안전 1조였고, 초안전 2조, 지난 2024년 지난해입니다. 삼성전자의 임원과 연구원 두 사람이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700여 개 단계의 공정정보를 유출하였으며,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95건 피해액이 무려 23조 원이랍니다마는 많게는 수백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중국으로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난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걸렸습니다. 실제로 중국 유학생이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포렌식으로 수사해보니까 항공모함만 찍은 것이 아니고 평택 미군 기지와 국정원까지도 모두 다 촬영했고, 하지만 여러분, 이 간첩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난해 간첩죄를 개정해서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국가기밀 빼가고 첨단 기술 유출시키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응답해야 되고, 민주당 지지했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께서 답변하십시오.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왜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는지, 진정으로 민주당은 간첩을 비호하는 당 아닙니까? 이런 간첩을 비호하는 당에게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초안전 3조, 여론전을 말합니다. 전환길 뉴스만 뜨면, 카카오 다음에 가오면 댓글이 욕설밖에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요즘 저한테 이메일로 너무 많이 옵니다. 중국인들, 화교들이 여론전에 동원되고 있다고.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자료로서 다 밝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마오당 다음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우마오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마오당은 중국 정부에서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고 친정부적 의견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우마오당이라 해서 불리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 발표에 의하면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4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중국 인구가, 중국의 댓글 부대 여론 조장하기 위한 사람들만 무려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과 중국이 축구 국가대표 축구전에서 역시 밝혀진 것 아닙니까? 다음 카카오에서 응원 클릭하는데 한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응원하느냐 물으니까 중국을 응원한다가 무려 56%가 나왔습니다. 축구가 끝나갈 무렵 막판에는 중국을 응원한다는 비율이 91%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똑같은 시간에 네이버에서는 중국 지지 응원하는 게 6%고 한국 응원이 94%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음 카카오에서 어떻게 중국을 응원한다는 비율이 91%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3천만 건 정도의 클릭 중에서 1,500만 클릭이 바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서버를 둔 그곳에서 클릭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중국이 축구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에서 중국을 클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국 우마오당 댓글 부대가 우리나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이버 여론전에 북한의 침투가 너무나 만연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북한도 전 세계 댓글 부대 4위로 알려져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댓글 부대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챗GPT에 활용해서 댓글 달라고 명령하면 자동으로 댓글이 달려진 것도 많습니다. 네이버 규정 위반 댓글에서 정치적인 삭제 댓글이 많았는데 53%가 부적절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중국인이나 북한 사람이 달았다고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앞으로 댓글 잘 보시면 중국 전기차가 최고다, 한국 전기차 나쁘다, 중국 알리 서비스 최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라는 것이 창피하다, 이런 댓글들도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단 게 아니랍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욕하고 여자가 남자를 서로 비하하고 남녀 갈라치기 이렇게 유도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유도하는 글들이 실제로 중국의 지식도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바로 초안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 여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이거 추측입니다만은
우리가 뉴스 보면, 다음 카카오인데 뉴스 보면 민주당 뉴스가 항상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댓글들 보면은 거의 민주당 지지하는 이런 댓글이 많은데, 그거 역시 우리 국민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 중국인들한테 밀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민 댓글 여론에도 여러분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누구 편입니까?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버드 대학 발표에 한 것입니다. 중국 우마오당 댓글 부대가 많게는 몇만 명이라고요? 4천만 명, 4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안전 4조 선거 개입 가능성입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캐나다의 선거에도 공식적으로 개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왜 우리나라에 눈을 돌린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생각했는데, 대만은 2014년 홍콩이 중국으로 바뀌면서 반환되면서 그 홍콩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만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바로 홍콩은 중국이 차지하면서 친중 정치인들을 보내고 임명하고, 그리고 친중법이 만들어지면서 홍콩이 점점 중국으로 예속화되어 갈 때, 그 당시 홍콩 사람들이 무엇 했습니까? 노란 우산 들고 수십만 명이 나서서 홍콩을 지키고자, 홍콩의 자유를 지키자고 했지만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지금 홍콩 가보십시오. 예전에 홍콩 여행 가신 분들, 화려한 홍콩 거리는 이제 어두컴컴해졌고, 홍콩 가서 택시에서 시진핑 어쩌고 저쩌고 말만 해도 다들 단속당하는 게 홍콩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대만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선거제도를 바꿉니다. 뭐 했느냐면, 지금 대만의 선거제도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선거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수개표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투표함 이동이 있으면은 부정선거가 가능하니까 투표함 이동 없이 초등학교 우리 반장 선거하듯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모든 집계까지 모두가 수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 IT 강국인데도 왜 전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산하게 되면 해킹이나 전산 조작을 통해서 외부 개입, 중국 개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환기일 전에 우리나라도 대만식으로 하자, 완전히 수개표하고 수작업으로 투표 미동 없이 하자, 사전선거 없애자, 이런 걸 주장했는데, 바로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마찬가지로 비상기업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KBS도 그랬고 지난번 MBC도 그랬고,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데, 어제 방송 저 역시 두고 보셔야 합니다. 3.1절 날 더 진실을 밝히는 PD분께서 아마도 방송은 안 될 것 같고
유튜브에 올라올 겁니다. 어제 방송 역시 KBS의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그런 건 없다던데 국민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잖아.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처럼 외환도 사기, 한동훈 사살조도 사기, 내란도 사기, 공수처도 사기,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뭐잖아. 그 또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만은 철저한 수개표, 수작업으로 투표 미동 없이 그렇게 투표하다 보니까 중국이 대만을 정치적으로 여론전으로 못 쳐들어가서 지금 중국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 그대 갑니다. 초안전 5조. 중국인들이 지난해 요건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FBI 정언에 의하면 뉴스 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중국 비밀경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 여의도에서 중국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비밀경찰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한국 안에 있는 중국인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 또한 불법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나라의 FBI에서 밝힌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에도 중국 비밀경찰이 와 있다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초안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안전 7번째 7조 공자학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중국어 교육과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어 미국에서는 공자학원을 모두 다 폐쇄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자학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공산당 선전기구로 활용되는 공자학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무려 23개 공자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중국식 사회주의가 되고 중국처럼 중국의 속국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체제전쟁이라 부르고 우리나라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계시는 교회 목사님들,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들, 사원에 계시는 스님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대로 가다가 중국식이 되면 과연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중국에 가보십시오. 교회도 불타고 없고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 불교 모두가 탄압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관망하다가 결국은 모든 교회, 절, 성당까지도 불타고 종교의 자유도 사라질 날이 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 애국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단순한 탄핵 반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될 것입니다. 불리한 재판관, 불리한 재판소, 우리 국민 5천만이 다 속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권위가 있고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역시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가뜩이나 진보 좌파적인 우리법 연구회인데 그 중에서 본인은 가장 왼쪽에 있다는 말은 극좌파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며칠 전에는 자기는 TF팀에서 대본을 짜준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TF팀에 있는 헌법연구관들 모두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름들 맞습니까? 헌법재판관들 이상한 이름, 중국식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역시 우리법 연구에 자기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퇴진을 주장한 친여동생이 그걸 주장하는데 언니가 되면 양심이 있다면은 재판 회부 신청하고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세 번째 정계선, 역시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자신의 남편 황필기 변호사는 대통령 역시 퇴진 탄핵 주장하는 그쪽 소속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은 대통령 퇴진 주장하고 탄핵 주장하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공정한 재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정미,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 물으니까 그런 것을 밝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도 휴전선에 가면 북한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군사훈련 받고 목숨 걸고 국토방위에 애쓰시는 우리 장병들 생각하면 대한민국 주적이 북한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도 못하는, 답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국가가 가진 사람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불의한 재판관 마은혁, 현재 자꾸 임명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에 이어서 마은혁도 우리법 연구회나 그 후신 국제임금 연구회 같은 겁니다. 마은혁 인민노련 핵심 멤버죠. 사회주의 혁명 조직 단체 아닙니까? 이렇게 편향되고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로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습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2030 세대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을 가장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마은혁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라! 만약에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인용하고 파면 선고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고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데 이런 국민의 뜻을 반하여 그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 불법적인 것이 1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적이고도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 표현에 의하면 바로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된다면 국민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되고 우리는 오직 빛을 향한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05년 을사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완용, 이건택, 이지용, 권중현, 박재순 같은 을사오적들이 나라를 팔아넘겼듯이 올해가 새로운 또 을사년인데 만약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이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한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뜻하는 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구분능선을 넘었다. 이 말은 벌써 90%가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공수처,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다 장악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곧 주인입니다. 이제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대전 방송인지 거기에 방송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이 말하기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치에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이끌어가면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대한민국 살리고자 2030 세대들이 먼저 나오고 전국 대학생들이 시국선언해서 모두 대한민국 살리자 동참하는 거 보니까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2030 세대들 믿습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석방되고 반드시 직무복귀 될 것을 모두 믿으십니까? 저도 100%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다 같이 애국가 한번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환길 쌤 감사합니다. 전환길! 전환길! 전환길은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다 같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